네, 이슈를 보는 남자 시간입니다. 중요한 이슈에 대한 여의도의 시각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파이낸셜 뉴스의 차성록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코스피 지수시장은 1960선에 안착한 반면 코스닥은 또 한 번 하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닥 추락에 대해서 이 시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부장님, 먼저 어제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예, 12월 들어서 시장을 보게 되면 이제 코스피는 이제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양 시장의 좀 차별화가 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15일이죠. 코스닥 지수가 543점까지 이제 올랐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418선 초반까지 이제 밀리면서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 10% 넘게 코스닥이 지금 하락해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피가 7.20포인트 오르면서 이제 196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만은 코스닥은 1.63%나 이제 급락을 하면서 481.59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점 대비 10% 넘게 지수가 이제 급락해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 지수는 지난달 14일 이제 500선을 이탈한 이후에 480선에서 490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다시 480선도 붕괴될 위험에 이제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가 줄줄이 이제 하한가를 맞으면서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16개 종목이나 이제 하한가를 이제 기록할 정도로 시장은 좀 차가운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유일하게 종이목재 업종만 한 0.42% 올랐습니다만은 나머지 전 업종은 이제 모두 약세를 보였고요. 특히 통신 서비스 업종은 이제 6% 가까이 그 주가가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동반 승매하면서 1960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196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10월 이후에 두 달 만에 1960선을 회복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치 테마주가 줄줄이 좀 하한가를 맞이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세한 좀 내용 좀 전해주시죠. 대선까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대선에 대한 이거 재료가 이제 소멸이 되면서 대선 테마주들이 이제 줄줄이 하한가를 이제 어제 맞는 모습 보였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그리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관련된 테마주 14개 종목이 이제 무더기 하한가를 맞았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문재인 테마주로 꼽히는 우리들 생명과학 그리고 우리들 제약 모두 하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또 다른 문재인 테마주인 조강페인트라든가 바른선, 위노바도 일제히 이제 역시 또 하한가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박근혜 테마주인 이제 아가방 컴퍼니라든가 보령미대항스, 에스코넥, 신우 등 4개 종목도 역시 가격 제압권까지 떨어졌고요. 또 이제 박근혜 후보의 그 동생이 최대주주로 돼 있는 박지만 씨가 최대주주로 돼 있는 이지 같은 경우도 하한가나 다름없는 14.84%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이제 대선 테마주들은 기업 실적하고 무관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만은 대선 테마의 소멸이 이제 임박을 하면서 결국 투자자들이 앞다퉈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한 것으로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선 테마주들은 줄줄이 좀 한가를 기록했지만 네. 안철수 테마주들이 좀 선방했다는 점 좀 특징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테마주들은 사실 뭐 지난번에 사퇴 후보를 하면서 뭐 한번 뭐 미리 이제 얻어맞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안랩이 1.36% 그리고 미래산업이 4% 가까이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만은 우성사료라든가 써니전자, 솔고바이오 같은 안철수 관련주들은 역시 또 상승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 특징 중에 하나가 보게 되면은 경제민주화라든가 일자리주 관련 같은 이런 종목들도 어제 대부분 이제 주가가 이제 무더기로 하한가를 보였는데요. 결국 주식시장에서 이 같은 모습들이 그 코스닥 시장에 찬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이제 원인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대선 테마주가 이 코스닥을 좀 추락시키는 이유가 있다면 또 다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시적으로 이제 수급이 깨졌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시장을 좀 이끌어왔던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닥에서 모두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그 주가가 이제 코스닥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펀드 환매가 코스피 지수가 이제 1900선 중반을 넘어서면서 2000선에 다가서면서 펀드 환매가 나오고 있는데요.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결국 코스닥 종목을 이제 내다 팔고 저가 대용주를
유가증권 시장의 대형주를 사면서 이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간이 271억 정도 순매도하는 모습 보였고요. 특히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들어서 지난 4일과 10일만 매수 우위를 보였고 나머지는 모두 순매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12월 들어서 기간이 모두 한 1,200억 정도 순매도 그리고 외국인도 한 250억 이상 순매도했습니다. 개인만 한 1,000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치 테마주라든가 이런 주도주들의 재료 가치가 소멸이 되면서 역시 수급이 깨지면서 같이 약세를 보이는 것이 코스닥 시장의 약세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향후 투자 전략은 어떤 식으로 좀 세워볼까요? 일단은 코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전문가들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지지선이 좀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다고 덥석 사기보다는 그 바닥을 이제 확인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시장의 특징을 보게 되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올해 주가가 크게 올랐던 업종이나 종목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인 매물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주가가 올 들어서 급등했던 종목들에서는 역시 좀 신중한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다 전문가들 조언을 했고요. 앞으로는 이제 코스닥 종목 가운데 내년에도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저평가, 실적 호전주에 대한 종목으로는 투자 범위를 압축해야 된다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이제 외국인이 대형주를 이제 매수하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시장의 낙폭과대라든가 외국인 선호주에 대한 관심이 지금은 이제 필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전문가들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닥 시작의 지지선을 확인하고 매수하자. 그리고 일단은 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좀 시선을 집중해보자라는 여의도의 전략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기의 코스닥에 대해서 이슈를 보는 남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